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두 개 공부했었죠. 하나는 뭐 생물학적인 원인, 미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후각과 더불어 이해 가능하다라는 얘기 기억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번에 했었던 개인적인 측면이다. 경험을 한다든지 뭐 그거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있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강화하지만 긍정적으로요. 이 부정적인 측면도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부정적으로 강화하더라. 그래서 뭐 미역국, 수정과 얘기 다 기억나시고요. 또 이것을 또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얘는 이제 일종의 선천적인 느낌이라면 얘는 후천적인 느낌이 강했죠. 그리고 마지막 3번 타자입니다. 음식에 대한 호불호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더라. 자, 문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음식 선호는 very 다양하다. 자, 문화에 걸쳐서 역시나 여기 동사 뒤에 행명사구가 있는 거죠. 구조는 명사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붙었고요. 대승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 something은 is와 수일치된 것이고 물론 이렇게 관계사랑 비동사 묶어서 삭제는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something은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여겨지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동태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consider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목적, 격포, 형용사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모든 문화들은 다른 문화에서 어글이 되지 않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동의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자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다. 여기는 동사가 여기 씀입니다. 씀. 구조 어떻게 되죠? 이 명사가 투부정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투부정사는 여기 비동사랑 묶여서 삭제됐습니다. 아시겠죠? distasteful. 맛이 없다. 뭐가? 주어가. 오어가 명사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겁니다. 두리안 프루츠 뒤에 전면구 붙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메리칸 스위트 포테이토 고구마네요. 고구마. 아니 고구마 파이죠. 그 고구마 파이는 마시멜로로 토핑이 올려진 대상이니까 수동태를 쓴다는 거. that 혹은 which랑 비동사가 삭제되었다. 다시 투부정사 아니죠. 전치사 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명사 있고 여기 후랑 비동사가 삭제된 구조다. 이해되시겠죠? 해석을 해보면 자 동남아시아에서 온 두리안이라는 과일. 자 아니면 마시멜로를 가지고 토핑이 된 미국식 고구마 파이는 그것들의 뭐 두리안과 뭐 그 파이겠죠. 그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맛이 없다. 맛이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전명구로 시작하고요. 부사 역할하네요. 동사는 have인데 문장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어는 여기 preference 여기 복수 have 스위치된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이어지는 거고 have 뒤에 보면은 have a lot to do with 그래서 이제 얘를 하나의 수거로 외우죠. 뭐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위드의 목적은 여기 WH 명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은 뭐 주어 역할한다라고 해도 되고 뭐 주어가 없다 하셔도 되죠. what은 단수 취급하는 거고요. 그 뒤에 콜론하고 예를 들어서 앞선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요 엔드가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 세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상어 고기인데요. 상어 고기는 발효하는 주체가 아니라 발효된 대상이니까 여기 PP 쓴다는 것까지만 체크해 놓고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세계의 다른 지역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자 이용 가능한 것 아니면 자 필수적인 것과 많은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 멕시코에서의 콩이 그렇고요. 자 인도에서 오크라가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슬란드에서 발효된 상어 고기가 그렇더라.
자, of course 당연히 하고 주절과 부사절 보이죠? 그리고 속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어입니다. 요렇게가 동사죠. 그리고 그 뒤에는 A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B 자리에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가 되겠고요. 얘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요렇게가 주어, 요렇게가 동사, 뒤에 부사 역할하는 전면구가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한 사람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만 음식의 선호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벨라의 사례가 고수를 가지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짜 주어 진짜 주어죠. 그리고 여기 as 뒤에 이렇게 핵명사고 보입니다. 여기 명사 뒤에 위치랑 대시, 위치나 대시 삭제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불완전한 거고요. 여기 as라고 해서 보통 원급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여기를 딱 끊어주고요. 여기를 주절, 여기로 부사절로 봐주면 편하겠죠.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우리의 음식 선호도는 그렇게나 똑같이 are varied, 다양하게 되어 있다. as, 그렇게나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문장 두 개 나란히 연결된 거죠. 주어는 여기 핵이 some이 되는 거고요. some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preferences에 수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석해보면 선호의 몇 개는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몇 개는 are learned, 수동태네요. 학습이 되어졌다. given this, 이것을 감안하면 이런 뜻이죠. 여기 given은 좀 특별한 녀석이라서 뒤에 그냥 명사 쓰면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문장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뒤에 문장 가보면 얘가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물음표로 끝났죠? 의문문이죠. 그래서 is it이라고 쓰는 거죠. it is 쓰지 않고 is it이라고 쓴 이유는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절 속에 보면 이렇게 search 뒤에 전면구 수식어 붙었고 여기 have search에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have 동사 뒤에 both A and B 다 보이죠? 해석을 해보면 이를 감안하면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팬과 싫어하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이 놀라움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아우트로 결말 부분이 되는 거죠.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문화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모든 문화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something, 무언가, 음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다와 이제 disagreeable이 이제 같은 맥락의 단어로 쓰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시아 두리안 같은 거 막 냄새가 고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로 토핑이 얹어진 고구마 파이 같은 거 이게 베리하다 그리고 디스어그리어블하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음식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맛이 없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맛이 없죠.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식에 대한 선호도 전 세계 각 지역에서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이용 가능한 것 아니면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이용 가능하다, 필수로 여겨진다.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멕시코에선 콩이 그렇고요. 그리고 인도의 오크라, 발효된 상어고기 이 전부 다 그 문화권에서 available, 이용 가능하거나 그를 통해 에센셜, 필수적인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이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각각 다른 겁니다. 마지막 문화 얘기 살펴봐 봤고요. 물론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그냥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만 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벨라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호불호는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 경험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거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에서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다양한 건 이게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나 다양하다. 어떤 거는 타고난 거고 어떤 거는 학습이 된 거죠. 이전 파트에서 했던 얘기 반복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 다양성을 고민해 보면 이 온갖 종류의 음식이 애호가 그리고 혐오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안 놀랍죠. 왜냐? 우리는 다양하니까요.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하는 마지막 요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였죠. 다양성이란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디스어그리에이블한 거, 이게 우리한테는 맛있죠. 뭐 동남아 두리안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은 좀 건너뛰고 얘기해 보겠지만 구하기 쉬운 거, 그리고 기본 음식과 에센셜한 거 관련돼 있는 거. 그러니까 멕시코의 콩이라든지 인도 오크라라든지 아이슬란드 발효 상어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건 이 문화적 다양성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전에 했었던 생물학적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들 다 기억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특정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다양한 만큼 음식이 더 비교급이죠. 음식이 많을수록 헤이터도 많고 러버도 많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기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자,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